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 그리고 변호사 최모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죠? 네, 오늘 유튜버 찌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찌양의 전 소속사 대표 변호사인 최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서 오전 11시 50분쯤 법원 청사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로 별도 통로를 통해서 법정으로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찌양을 공갈, 협박, 강요한 혐의로 유튜브 구제역 이준희와 주작 감별사 전국진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카라큘라와 최 씨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볼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늦게나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어제 유튜버 찌양 씨가 마지막 해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 남친이자 전 소속사 대표에게 무려 4년간 성폭행을 당해왔던 찌양 씨. 도대체 마지막으로 또 무슨 해명을 했어야 할까요? 바로 이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피해자 코스프레 한 유튜버가 찌양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놨는데 결국 또 한 번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당시 이 녹취를 저희가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편집을 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맛있네. 그래? 때린다. 말도 거지 마. 알았어? 그럼 똑바로 와. 알았어? 대답해. 잔다, 이러지 마. 자, 이게 다 해서 한 43분짜리인데요. 그렇죠. 저도 한 10분 정도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겠어서 그랬습니다. 예. 괴롭죠. 근데 이제 이거를 들었던 또 이거를 또 공개하니까 일부 유튜버가 이거 피해 사실 별로 없는데 좀 학대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했던 거예요. 공개하지 않았던 그 폭행 녹취가 6개인데 추가로 공개했고요. 더 사실은 폭행이 심했고 또 거짓말 한 적도 없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찌양 씨 측은 밝히고 있고 다만 듣기 불편하고 힘들어할까 봐 일부만 공개를 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로 공개한 이 녹취에는 이 찌양 씨가 당한 폭행, 협박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이제 찌양 씨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던 이 유튜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는 정말 그냥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유튜버가 그 찌양의 전 남자친구의 누나하고 이 통화 녹취를 공개를 하면서 찌양이 그 누나의 명의로 산부인과를 가서 불법 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찌양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중절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서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다 했고요. 그 전 대표라는 사람의 누나가 직접 전화가 와서 내 이름으로 명의 도용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또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몰랐지만 수사를 통해서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그에 바른 처벌을 받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저는 사실 찌양이 누구를 괴롭힌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여성으로서 성폭행을 당하고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나아가서 이 불법 중절 수술을 받은 것까지도 스스로 이렇게 밝혀야 된다는 게 이거 좀 너무 비인권적이다. 그리고 본인도 너무나 극도의 고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천만 유튜버인데 본인의 입으로 이런 영상에 이렇게 수위 높은 영상까지도 공개해야 되고 이런 산부인과의 어떤 수술까지도 공개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쯔양 씨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했던 건 바로 이 전 대표라는 사람, 전 남자친구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자가 자행했던 끔찍한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지. 돈도 다 뺏어야 되고, 성노예로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도 얘를 죽여야 되겠어. 나는 더 필요 없다니까. 얘를 그냥 궁극적으로 뭐냐면, 얘를 그냥 죽여야 되겠다니까.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지갑하는데 하겠어요? 지금 다 얘기해야 되는데. 심지어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당했던 것은 몇 년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들으셨죠?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는 그 최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 얘기 들으셨죠? 자, 뭐가 됐든 강제로 성폭행을 수도 없이 당했다. 네, 이 쯔양은 중절 수술에 대해서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당했던 건 몇 년간 수도 없이 많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쯔양은 당시 상황에 남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차마 방송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또 쯔양은 전 대표가 쯔양이 방송으로 번 수익 외에도 성적인 것도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포렌식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에서 전 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쯔양이 어렵다고 하자 그럼 몸으로 때우라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쯔양은 성관계를 거절한 대가로 전 대표에게 현금 다발을 퀵으로 보낸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자, 그 유튜버가 제기한 또 한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쯔양 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된 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있다가 전 대표를 만나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의혹에 대해서도 쯔양 씨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을 시작한 건 전 대표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저는 전 대표를 헌팅 포차에서 만났으며 연인이었을 때 전 대표는 어떠한 이유로 늘 돈을 원했었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것이 업소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어떤 계기로 전 대표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으며 더 수위가 높은 곳으로, 즉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는 공모 문자를 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전 방송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이 당장 우리 가족 어떤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너무 보기가 불편해요. 자, 그럼에도 본인이 유명 인사고 그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좀 계속 이렇게 스스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주장에 따르면 원래 지금 자발적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접대부로 일을 하다가 당시 다른 업소에 있던 웨이터 일하던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손님으로 만나서 처음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유튜버에서는 사과 방송해라 쯔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본 것처럼 쯔양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 전 대표가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술집에서 일을 한 것이고 헌팅 포차에서 만나서 연인 관계였는데 계속적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라고 노래방이나 이런 업소로 가라고 그래서 그게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수위 높은 곳으로 보낸다 이런 문자를 받고 그 이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뭐 정리를 해주시죠. 이 쯔양의 이 해명을 본 그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는 또 어떤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쯔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가 그 쯔양의 그 해명 영상을 본 후에 뭐라고 했냐면 감성 호소다, 여론 선동하다 이렇게 영상을 잘 봤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이 영상의 해명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쯔양을 성역으로 만들지 말고 서양이 그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거하고 쯔양이 거짓말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또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누리꾼들은 야, 왜 쯔양이 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 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쯔양의 녹취하는 말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쯔양 측은 지난달 30일 날 해당 유튜버를 협박, 강요,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입니다.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유튜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고소를 들어온다고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의 수사로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확인하겠죠.